상당한 그 재산을 갖고 있는 재력가이고 그 상속자가 A 씨인데요. 경찰은 이 점을 약간 주목한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 오히려 A 씨의 어머니는 딸의 선처를 호소했다고 해요. 엄마니까.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엄마의 마음인가 봐요. 그럼요. A 씨의 어머니가 탄원서를 냈어요. 근데 이 탄원서에 뭐라고 적었냐면 오랜 시간 내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내 딸을 억압했고 스트레스를 줬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세상에. 네, A 씨는 이 정신과 치료뿐만 아니라 약물까지 이렇게 투여받으면서 치료를 해왔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쯤 되면은 모두의 공분을 일으키는 네 글자가 떠오릅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청부살인을 의뢰한 게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죠? 사실 청부 살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엔 항상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자꾸 누군가와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내의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그 이메일 중에 그 심부름센터 업자들과 주고받은 내용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공포감에 질린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정말 이메일로 청부살인을 이걸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청부살인의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네. 정말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바로 A 씨에게 내연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교사라는 사람이 친모를 살해 교사를 의뢰하고 내연남도 있고 진짜 아니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 교사 일가 도덕적으로 너무 네, 당시 이 보도가 알려지자마자 정말 김가연 씨처럼 이런 분노를 산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중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요. A 씨가 내연남과 함께 살 아파트를 이제 알아보다가 계약 시점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또 말하는 너무 시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살인 청부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이게 실제 이 사건이라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건과 관련이 뭐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사건에 언급이 된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됐던 그 내연남이라고 하는 네. 그 사람이 바로 김동성 씨다. 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동성 씨가 혹시 이 사건과 어떤 뭐 연루의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랐네요. 너무 충격적이죠. 김동성 씨면 그 우리가 아는 그 얘기 네, 되게 유명한 그분 아니세요? 올림픽 네. 금메달리스트. 내연남이 김동성 씨라고 해도 사실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사실 그 살인 청부를 의뢰했던 그 딸이 왜 이런 살인 청부를 의뢰했는가 그 의도, 범행 동기를 우리가 이제 밝힐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뭐 검찰에서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의도에서 그냥 단순히 어머니로부터 과거에 뭐 받았던 스트레스를 내가 보복하기 위해서 이런 살인 청부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지금 내연남이라고 이제 얘기되고 있는 김동성 씨와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이번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건지는 한번 우리가 분리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요 이야기는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A 씨와 김동성 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사이였다 이 말은 A 씨의 주장일 뿐인가요? 아니면 사실로 밝혀진 건가요? 네. 일단은 주장이 맞습니다. 아직은 주장이니까 주장에 따르면은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지난해 4월이었고 그 이후에 이 A 씨가 김동성 씨에게 고급 차량 그리고 명품 브랜드 시계 등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난해 말에는 단둘이 해외 여행까지 다녀왔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김동성 씨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건 자체에 개입이 되거나 연루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정황상에 이 이름 석자가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이 느끼는 충격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김동성 씨가 결혼한 유부남 아닙니까? 네, 김동성 씨한테는 슬아의 딸과 아들이 있어요. 아니 아이들도 분명히 유부남, 유부녀의 개념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부녀하고 단둘이 해외 여행을 가냐고요. 그건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김동성 씨도 굉장히 억울했는지 바로 이제 해명을 합니다. 네. 만남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인사만 하고 지냈던
가깝던 사이예요. 선물 줘서 이제 친해지게 된 거고. 네, 그래서 뭐 인사만 하던 사이에서 뭐 말도 이제 뭐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좀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함께 여행을 간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남녀 사이에 단 둘이 물론 친구끼리는 뭐 갈 수도 있다 치지만 이거는 결혼을 한 유부녀 유부남의 문제예요. 내 아이가 보고 있는데 나 엄마 다른 저기 유부남 아저씨하고 잠깐 친구니까 여행하러 갔다 올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실제로 이제 김동성 씨가 또 선물에 대해서도 해명을 합니다. 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시계 사주고 했던 거는 맞아요. 네. 그치만은 그게 이제 팬으로서 저한테 처음에 시계를 사줬어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났냐고 이런 걸 네가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고 자기한테 미인이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선물은 팬심으로 받았고 여행은 친구로 갔고. 와. 들을수록 정말 쉽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요. 않는 예. 해명인데 설마 선물을 김동성 씨가 직접 요구한 건 설마 아니겠죠? 네, 일단은 직접 요구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A 씨가 뭐가 갖고 싶냐고 계속 물어봐서 차는 이게 좋다. 그리고 시계는 이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사달라는 거죠. 이게 뭐야? 골랐다고는 확언할 수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취향 정도를 얘기했다 이런 답변이었겠죠. 나는 그렇죠. 이런 차를 좋아하는 그래. 취향이야. 나는 이런 시계를 좋아하는 취향이야. 그렇죠. 라고 힌트를. 그럼 A 씨가 이제 취향을 저격한 거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요. 근데 또 거꾸로 뭐 김동성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는 뭐 좋은 감정으로 새로 만난 여자가 있는데 그 상대 여자가 뭐 이거 저거 이렇게 약간 오바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좋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유명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얹혀서 지금 막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것도 사실은 그 정확한 내용을 빨리 알아야 되는 것이 억울한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 그 돈이 필요한 이유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갚아야 될 돈인지 아니면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그랬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짜장면 먹고 싶어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짜장면집을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 이 검찰에서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니까 뭐 김동성 씨 부부는 물론 그 돈으로 뭐 이 여성분의 돈으로 뭘 사줬을지 모르나 그것이 직접적인 범행 동기와는 이제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만약에 그게 이제 대두가 된다면 김동성 씨가 증인으로 출두할 수도 있는 예를 들어 상황이 이럴 올 수는 수도 있죠. 있겠네요. 김동성 씨가 만약에 이건 뭐 팩트는 아니고 이제 만약에를 말씀드리는 건데 김동성 씨가 당장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그 여성에게 뭐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라면서 이 관련된 뭐 무슨 아이디어를 줬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건 뭐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일이 이제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럴 만한 정황은 아직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트트랙 선수였던 김동성 씨가 유독 구설수가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진짜 참 안타까운데 빙상계에서 일단 김동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설이다. 이제는 그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냥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정말 전설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일단 2004년도에 서울대 음대 출신 오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축하를 받았죠. 하지만 그 이후 굉장히 많은 불륜설과 이혼설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2012년도에는 한 매체에서 김동성이 이혼 조정 중이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동성 씨가 이에 대해서 난 너무 억울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2015년도에 이제 김동성 씨가 실제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가 됩니다. 당시 이제 김동성 씨가 이제 S본부 이제 연예 프로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격 차이가 있었고 그동안 쌓인 게 터진 것 같다라면서 이혼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김동성 씨의 이혼 소식이 보도가 되고 나서 과거 오 씨가 방송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진짜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데
결혼 날짜가 나온 후 오빠가 클럽에서 부킹하는 모습을 봤다라고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그런데 그 시점이 결혼 일주일 전이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기도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오 씨는요, 이 결혼식 바로 전날 김동성 씨가 차에서 여자와 내려서 영화관에 들어간 걸 봤다라는 이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오 씨가 김동성 씨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약속이 있다라고 했던 날이거든요, 이날이. 이게 근데 결혼식 전날에 만약에 다른 여자와 영화관 가는 거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만약에 들었다면 저는 결혼 못해요. 그럼요. 야. 왜냐하면 처음에 새는 바가지는 끝까지 셉니다. 사실 협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한 거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협의를 못했을 때 이제 소송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 관련해서 이렇다 할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개인사기 때문에 김동성 씨가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게 밖으로 나올 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중이라는 게 알려진 한 달 후에 돌연 김동성 씨가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철회했다고 또다시 밝혔습니다. 그 이혼 소송을 처리했다는 게 뭐 사주를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진행 과정에서 있는 일이고요. 아예 끝난 거죠. 재판부에 관여가 있었다기보다는요, 두 주변에서 워낙 조언들이 많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를 생각해서 계속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 조언을 받아들인 건데요. 김동성 씨가 당시에 변호사한테 취하 과정을 다 맡기고 싱가포르로 가족 여행을 떠난 걸 보면은요, 정말 그 당시에는 잘 두 사람 관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는 잘 살았나요? 정말 그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2017년 3월에 이 행복이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아주 엄청난 스캔들이었어요. 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동성 씨의 열애 동거 스캔들이 터집니다. 이것도 진짜 좀 내용이 드라마틱한데요. 네. 일단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김동성 씨가 최순실 일가로부터 강릉시청 감독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해서 이때만 해도 대중들이 김동성 씨를 굉장히 응원했습니다. 근데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로 장시호 씨가 기소된 상황에서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였죠. 이규혁 선수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요. 스포츠 영재센터 설립 자체가 장시호 씨와 김동성 씨의 교제로 시작했다라고 폭탄 발언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던 거죠. 네, 이규혁 선수가 두 사람 사이에 못을 박아버린 것이죠. 네,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을 했는데요. 2015년 3, 4월께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 스포츠 영재센터 설립 계획을 짰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성 씨는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잘 살고 있는데 카더라식으로 막말을 하는구나.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미안한 마음뿐이다 라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장시호 씨가 이 김동성 씨와의 교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을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김동성 씨가 오갈 데가 없었는데 이모 최순실 씨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스포츠 영재센터 설립도 이모와 함께 한 달 동안 이 계획을 했다는 거죠. 최순실 씨의 집에 김동성 선수가 살았다고요? 한 달 동안 머뭅니다. 예.